네, 5월 4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.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어제보다 공매도 여파가 크지 않은 하루였다고 이제 보여지죠. 특히 이제 양지수 모두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양봉 마감을 했는데,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3% 이상 상승 마감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어제 그 여파가 너무 강해서 이제 하루 종일 좀 시장을 봤는데, 이제 어제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오늘은 장 컬러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뀐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장 초반에 좀 보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부터 이제 꽤나 하락이 나왔던 섹터인 이 2차 전지 쪽으로 반등 시세가 나오나 싶더니 이제 다시 일제히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고,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금 시세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까지 갑자기 확 올라왔죠. 그리고 그 시장을 올린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. 뭐 갈피를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좀 갑자기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제 분명히 어제와는 좀 다른 느낌의 변동성이었는데,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론적으로 원래 보면 이 하락장일수록 좀 바빠야 되는데요. 이게 사실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잘 안 되지만, 이 떨어지는 호가를 쳐다봐도 원래 바뀌는 건 없죠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투자 포인트가 계속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게 관심 있어 하는 섹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, 또 이런 이제 하락장에서는 좀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같이 이렇게 애매한 장이 끝나면 뭐 어떤 섹터가 먼저 올라갈까라고 물으면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제 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뭐 반도체도 맞지만은 조금 더 지역적으로 보면 자동차 섹터입니다. 뭐 2차 전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. 지금 보면은 이제 전 세계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완성체 기업 업체들이 이제 감산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. 그에 더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TSMC나 이제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이런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역시도 뭐 자연재해나 이제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이 TSMC가 최대한 수요를 맞추겠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추후에 뭐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현재가 바닥이겠죠.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. 이제 1분기까지는 좋았는데 2분기에는 안 좋을 걸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안 좋아질 이 재료가 언제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. 그에 더해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LNF, 포스코 케미칼, 삼성 SDI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도 시장 대비해서 꽤나 좋았는데,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번 주도 이제 그렇지만 지난주까지 사실 좀 당겨오더라도 최근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. 그리고 특히 이제 5월 달에는 이 조정장이 올 거라고 하는데, 물론 이제 조정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, 그래서 만약 조정이 온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먼저 우선적으로 6월 11일에는 이 G7 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죠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한국도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, 물론 우리가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논의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중국의 1대1로에 좀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정책이 제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그리고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에 대한 압력 제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? 아무래도 이제 한국도 이 회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, 그리고 한국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제재가 이제 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,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6월 3일에 이제 바이든이 사인한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100일간의 조사가 6월 3일에 마무리가 됩니다.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, 어쨌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될 거라는 견해는 분명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6월에 예정되어 있는데, 이제 시장은 이런 걸 늘 선반영하니까, 그래서 만약에 5월에 조정장이 온다면 이제 이거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라기보다도 이제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방향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에 더해서 현재 이 조정장을 포장하기에 좋은 이 공매도라는 이제 핑계거리 역시도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조정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,
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장은 이 매수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 근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이제 이거죠.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이벤트는 이 시장에서 꽤나 기다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제 좀 최근에 언급이 됐던 이 인프라 정책 역시도 아직은 통과 전인 것이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굵직한 호재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. 아직 이 재료들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더 무서운 시장은 이제 좋아질 호재, 그러니까 더 나올 호재가 없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뭐 오를 수도 있지만 좀 내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내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면 조금 시일이 걸려도 이제 기다려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비중을 이제 실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도 최대한 좀 이성적으로 매매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. 오늘 하루 이제 힘들 수 있는 장이었는데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하루 푹 쉬시고 저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